대각선 주름도 아니고 대각선 주름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대각선이잖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정도는 아닌데 확실한 주름이 대각선. 저렇게 깊은 주름인 주름인 거예요? 네. 저 정도면 이렇게 접힐 것 같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베개 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나니까 아 저런 분을 뵌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 왜 치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귓불에는 미세혈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전이 생기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귓불의 작은 혈관까지 약해지면서 귓불에 주름이 지는 것인데요. 이미 귓불에 주름이 생겼다면 뇌 건강은 물론 뇌 혈관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료진의 연구에 따르면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연구진들은 실제로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의 귀를 MRI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상태였을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또 보이네요. 확연하게 이렇게. 이걸 찍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제가 저기 논문 쓰신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아까 이용식 님처럼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봐서 이렇게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찍어서 이게 주름이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개가 또 뭐가 났네요. 이건 뭐야? 저거 저번에 뭐야 갑자기요? 후배 김진 왔을 때 저게 쭈루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나 왜 몸이 이런지 모르겠어 한참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염증 생길 것 같은데. 네, 귓바퀴에 갑자기 혹이 저렇게 생긴다면 통풍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통풍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보통 통풍은 엄지발가락이나 발목과 같은 관절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고 있지만 귓바퀴에도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통풍이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귓바퀴도 그럼 그렇게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아프다 그랬고 그때 통풍 있다 그랬던 거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와 신기하네. 평소 귓바퀴가 아파요, 뭐 귓바퀴 알갱이처럼 무언가 만져줘요 하시는 분들은 더욱 의심해야 하는데요. 통풍의 원인은 요산 때문인데요. 요산은 음식을 먹고 소화,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우리 몸의 요산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요산을 덩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요산 덩어리가 많이 침착되어 발생하는 바늘 더미를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탈이 관절 조직 주위에 달라붙어 관절을 찌르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바늘 덤이라고 표현하시니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건데 그게 이 작디 작은 열이 어린 귀에 그러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바늘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풍은 이제 요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배설되는 양이 생성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해 이제 과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이러한 과정으로 쌓인 요산은 이제 귓바퀴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얇은 표피를 가진 귓바퀴에서는 이러한 요산이 뭉친 덩어리가 더욱 쉽게 관찰됩니다. 얼굴에 거미? 이런 있죠. 아, 이렇게 약간 열꽃처럼 이렇게 이름은 없어. 없어. 술 좋아하는 분의 얼굴이 늘 술을 핏줄 같아. 자주 드시니까 핏줄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뿔긋뿔긋. 이렇게 뿔긋뿔긋. 군데군데가 거미처럼 거미가 이렇게 다리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뻘개진 걸 봤어요. 근데 뭐 만약에 저렇다면 간경변의 위험이 있다. 네. 저건 간경변이 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거미 모양의 반점이 생기는 건데요. 거미 모양 반점의 정식 명칭은 거미상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거미상 혈관종이란 모세혈관이 붉은 발진을 중심으로 거미의 다리처럼 방사형으로 확장되어 혈관이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크기는 대개 지름 1cm 정도이며 한 개 또는 많은 개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간경변증이 있을 때 거미상 혈관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간은 여러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간경변으로 인해 간이 나빠지면 호르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잉제 호르몬이 혈중에 남아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얼굴에 거미 모양 반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주로 얼굴과 목 부위에 거미 혈관종인 거미 모양의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와 함께 이제 손바닥과 손가락이 유난히 붉다면 강경변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빨개진다고요? 근데 약간 살이 튼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것 같은 느낌. 굳은 살. 뭐. 그러니까 저게 주름이 아니라 병으로 색깔이 긁어서 저렇게 긁어서 생기는 그런 흉터처럼 보여요. 상처? 그러니까 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 뒤에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는 착색 현상이 발생하고 검은 띠처럼 생긴 주름이 갑자기 생겼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목 뒤에 생기는 주름과 착색 현상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문제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혈액 속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에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와 피부를 구성하는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질과 진피가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피부의 착색 현상과 주름입니다. 따라서 목에 주름이 생기면 내가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면서 당뇨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색을 딱 발견하면 그러면 뭐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일단 저런 증상이 확인이 되면 혈당을 측정해 보는데 혈당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혈액의 다른 이상, 예를 들면 지금 말한 인슐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당뇨와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저런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당뇨와 비만을 제대로 치료만 해줘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 뒤에 이런 착색이 확실히 확인된 사람들은 빨리 확인해서 당뇨와 비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저 현상을 사라지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저거는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저런 게 생기면 막 가렵고 그래요? 그런 증상을 그러니까 남이 봐줘야 되는 봐줘야 거네요, 그거는. 아유, 오랜만이야. 좀 봐줘. 폐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지를 쓰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양 검지를 펼치시고 네. 살짝 구부려서 이제 양 검지 첫 마디를 서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붙이시면 여기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보일 겁니다. 저기 구멍 보이시죠? 네, 손톱 바로 이쪽으로요? 예. 네네. 저기군요. 네네. 저기군요. 진짜 다이아몬드네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다이아몬드라 그러는구나. 볼까요? 어디 보여주세요, 한번. 사이에 빈 공간. 있는데. 보여. 예. 영국 암 연구소에 의하면 이제 폐암 환자에게서는 특징적으로 핑거 클로빙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양손의 검지를 손톱끼리 마주보게 한 후에 서로 밀어내도 눌렀을 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약 한 35%의 폐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폐암 부종양 증후군의 하나로 악성 종양이 이제 손가락에 액체가 쌓이고 조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인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손가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암 연구소에 의하면 특히나 폐암 중 가장 흔한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곤봉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